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노무현 재단을 떠난 후 대중에 처음 등장한 유시민 평론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주요 장면을 요약하면 누가 들어도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는 비유인 자가 면역 질환을 꺼냈지요. 지금 상황은 자가 면역 질환 있죠. 면역 세포가 밖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한 1년간 거의 지속이 됐고 그 결과 지금 신진대사에 이상이 나타난 그런 걸로 전 진단을 하죠. 즉, 병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민주시민들은 중도 확장이라는 중축을 기대하고 원했으나 젠퍼는 재건축을 원했다고 표현하면서 입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했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증축이요. 3층 집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거예요. 중도 보수 쪽으로 가서. 이건 모두가 다 오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처음에 막 이상한 사람들을 쓸 때도 대통령께서 그런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을 투입했다. 용역을 엄청 썼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용역들 중에는 너무 급하게 모으다 보니까 촉법 평론가들도 들어오게 된 거고 이 촉법들이 문제틀레이를 막 까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받은 선물을 언박싱하는 사진을 SNS에 막 올리잖아요. 이거는 너무 천하고 상스러워요. 대중이 원하는 것은 증축이었어요.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이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증축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따로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 없는데 재건축하려면 동의받아야 돼요. 이로써 민주시민들은 철거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자호를 뿜어내지요. 첫 번째가 검찰개혁 지연 사태예요. 1월 달에 1차 입법 예고안이 나왔는데 경악할 만한 내용이 나왔고 대통령이 다시 하라고 그래서 3월 달에 두 번째 게 나왔는데 별로 다름없는 게 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몇 조를 한꺼번에 통째로 날렸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입법 예고 정부안이 대통령 승인 없이 나온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검찰개혁은 집권 1년이 넘도록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인사에서요. 소위 이제 문가산점이라는 말이 있죠. 문가산점. 문재인을 까면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장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냥 이거 팩트예요. 규제 합리화위원회 그 뉴라이트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도 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저렇게 하지? 문재인을 모욕하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기 때문에 노무현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지? 세 번째는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까지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총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조털레유라고 묶어가지고 저까지 들어간 건 작년 12월부터고요. 본격적으로 공격이 시작된 건 3월부터였습니다. 이거하고 연관된 게 지선전에 통합을 하라는 게 조국 혁신당하고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정무수석이 그랬는데 통합은 당내에서 방해 세력에서 실패했고 그리고 평택을 재선거에는 민주당이 공천을 했습니다. 뭐지 이게? 그러면 그 전에 통합하라 했던 건 뭐며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김용남 씨를 공천을 해서 그렇게 조국을 죽인 거는 뭐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가 있지? 이런 의문 드셨죠? 네 번째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예전에 국힘당에서 나경원 출마하면 안 돼 이러면서 연판장 돌리고 했던 그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안철수를 향해서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렇게 협박하던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이것은 민주적인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제가 그냥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지지했던
그런 아주 괜찮은 지지자거든요. 제일 괜찮은 지지자가 어려울 때 열심히 돕고 열심히 응원하고 이렇게 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집에 가는 사람이잖아요. 뭐 해달라는 것도 없고 먼저 전화하는 법도 없고 그런 사람이 제일 괜찮은 지지자거든요.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꽤 괜찮은 지지자라고 생각해왔어요.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고요.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많은 고통과 모함과 악마화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 진흙덩이를 통과해와서 그 국민의 성원을 받으면서 나라의 대통령이 된 분이잖아요. 잘해주기를 바라고 한 개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도 성공하고 대통령으로서도 국민에게 사랑받기를 저는 원해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썩 괜찮은 지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와 우리의 이 민주개혁 진영을 위해서 제 주관적으로는 실제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애틋하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쓰이고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사실 요 근자에 잠을 잘 밤에 못 이루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대통령은 더 괴롭겠죠. 네. 이 자가면역 질환을 씻어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검찰개혁도 그냥 해라. 이재명은 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생존자였고 발전도 상인이고 그리고 과제중심형 지도자라고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계속 발전해야 되고요. 학습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인간으로서 생존하고 승리하고 자신을 실현하는 그런 인생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식하는 와중에 체포동의안이 발의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찬성 찍어가지고 영장심사 받으러 가고 그 새벽에 교도관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나올 때 그때 이재명을 응원하고 성원하고 함께 싸웠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때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유시민의 의리지요. 이재명의 친구는 유시민이어야 합니다. 의리 있는 사람에게 당연 의리 있는 사람이 곁에 있지요. 지난 매불쇼에서 최욱은 최근에 뭐 이거는 뭐 실조라는 이야기니까 이현주 의원이 개최한 유 이재명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사로 어떤 한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함동균 왜 이름을 말을 안 해? 작가님 입에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왜? 제가 할게요. 예, 함동균. 작가님 입에 거론하지 마세요. 이번 다스베이다에서도 이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제크나이프 들고 덤비는 애들하고 같이 싸울까요? 아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거는 하지 마. 그거는 씨발 하지 마. 이것이 그들이 그렇게 멸칭했지만 그토록 부러워하는 의리이자 가치이자 힘입니다. 유시민의 특급 플랜을 기대하며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